안녕하세요. MTN 뉴스체크 나운수 기자입니다. 카카오가 주력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테인먼트 매각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동안 카카오는 이 비주력 자회사 중심으로 계열사 매각을 하면서 군살 빼기를 해왔었는데, 이번엔 주력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를 매각한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시장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시장에선 그동안 카카오 엔터의 IPO, 기업 공개를 예상했었는데, 이 IPO를 철회하고 매각으로 선회하는 움직임이어서 의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카카오 그룹 측은 이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라면서 매각 가능성 자체를 완전히 부인하진 않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 시장 일각에서는 카카오가 카카오 엔터 매각을 통해서 이 그룹 전체의 사업의 축을 변화를 주는 것 아니냐, 이런 추측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엔터 콘텐츠를 이제 미래의 신성장 동력으로 삼았는데, 이 축을 AI로 재편을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 거죠. 이 카카오 엔터를 만약 매각하게 된다면 매각가가 지금 23년 초 투자를 받았던 당시 기업 가치 11조 원에 매각되는 것 아니냐, 뭐 이런 보도들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데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는 않을 전망입니다. 일단 엔터 산업에 대한 생각이 시장에서 이제 예전보다 많이 달라졌고요. 이 카카오 내부적인 상황 역시 녹록지 않아서 이런 높은 몸값으로 매각을 할 수 있을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복잡한 이슈들이 얽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는 얼마냐?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이번 이슈체크에서 이 기업 가치를 실제 투자업계에서 상정하는 방식으로 카카오 엔터 몸값을 직접 계산해 보도록 하고요. 두 번째는 카카오가 주력 자회사인 카카오 엔터를 이 카카오가 왜 매각을 하려고 하는 건지에 대한 내용들도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2010년 설립된 생각보다 꽤 오래된 회사입니다. 초창기에 카카오 페이지를 설립해서 웹툰, 웹소설 같은 디지털 콘텐츠 사업에 집중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갔습니다. 네이버가 웹툰 사업을 했던 것처럼 다음을 보유한 카카오도 이 다음 플랫폼을 활용해서 웹툰, 웹소설과 연계를 한 다음에 이렇게 사업을 키워 나가려고 했던 거죠. 현재도 카카오 웹툰, 뭐 피코마 등 이제 웹툰, 웹소설 기반의 자회사들을 거느리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더 다양한 엔터 영역에 발을 뻗기 시작하는데요. 특히 외부 투자자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받은 이후부터는 연예 기획사나 드라마 제작사, 그리고 광고사까지 이렇게 공격적으로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잘 아는 SM 엔터, 뭐 스타쉽, BH, 그다음에 안테나 뮤직, 그리고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광고 제작사 돌고래 유계단, 이 모든 회사들이 지금 다 현재 카카오 엔터의 자회사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가 주력으로 키우는 주력 사업이었습니다. 카카오라는 이미 강력한 플랫폼을 구축하고 있으니 이 플랫폼과 엔터 사업을 접목시키면 시너지가 날 것으로 보고 적극적으로 키운 거죠. IP 기획 제작, 유통, 소비, 이런 밸류 체인을 구축해서 이 글로벌 콘텐츠 시장에 진출한다는 게 카카오 엔터의 계획이었습니다. 당시 시장의 평가도 굉장히 긍정적이었습니다. 이런 잠재적인 성장성을 인정받은 카카오 엔터는 2023년 초에 사우디아라비아 국부펀드, 싱가포르 투자청으로부터 1조 2천억 원 투자를 받았는데요. 당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가 현재 매각가로 거론되는 11조 원의 근거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우디 싱가포르 국부펀드가 이렇게 투자를 한 지 2년이 지난 지금에서 카카오 엔터의 현재 기업 가치가 11조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이게 지금 굉장히 의문인 거죠. 엔터 산업의 성장성은 여전히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높게 평가하고 있지만, 이 대내의 변수로 시장 상황이 달라진 건 역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준에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산출을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우선 증권 리포트에서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저희가 취재하면서 직접 애널리스트들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먼저 전달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카카오 엔터는 비상장사이기 때문에 카카오 엔터에 대한 별도의 리포트는 없습니다. 그런데 카카오 리포트를 보면 애널리스트들이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평가한 부분들이 있는데요. 증권가에선 카카오처럼 계열사들이 많은 경우 이 본업의 영업 가치와 자회사의 지분 가치를 합산한 SOTP라는 방식으로 목표 주가를 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계열사들의 지분 가치를 계산할 땐 할인율 이 적용이 되는데, 저희는 이 할인율을 역산해서 증권가들이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얼마로 평가하고 있는지 표를 통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마다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제각각 평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대신증권은 11조 6,050억 원으로 이제 증권사 중에 가장 높게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평가했고요. 한초증권은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3조 4,200억으로 평가하면서 이 업계 중에 증권 리포트들 중에 가장 낮게 기업 가치를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신증권이나 뭐 신한증권, 그러니까 11조 원 정도 되는 이 평가한 증권 레포트들은 약간 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23년 1월 초에 아까 말한 그 투자를 받았던 당시에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를 그냥 써버린 거거든요. 자회사의 기업 가치를 정확하게 추정할 수 없어서 그냥 당시 인정받았던 기업 가치 기준으로 평가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나름의 기준으로 카카오엔터를 평가한 곳을 보면 3조 4,200억 원에서 10조 2천억 원 평가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근데 이건 역시 기업가치 평가 편차가 굉장히 크다는 걸 볼 수 있죠. 복수의 애널리스트들에게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가 11조 원으로 볼 수 있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대부분 11조 원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하이브와 비교하면 된다. 그러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가 11조 원 이하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다라는 게 증권가의 설명입니다. 하이브는 지난해 매출이 1조 8천억 원, 영업이익이 1,800억 정도 됩니다. 카카오엔터보다 매출은 4천억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원 정도 많은 수준인데 실적이 더 좋은 하이브의 현재 시총이 약 9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이렇게 단순 비교를 해도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 11조 원은 굉장히 높다는 설명이고요. 두 번째로는 엔터사의 경우 얼마나 강력한 IP를 보유하느냐가 경쟁력이고 기업가치를 높이는 기업가치 핵심인데, BTS 같이 강력한 IP를 하이브에 비해 갖고 있지 못한 카카오엔터를 상황을 고려를 하면 11조 원은 너무 과하다라는 평가가 있었습니다. 물론 카카오엔터가 SM엔터를 인수하면서 이런 IP에 대한 경쟁력을 예전보다 많이 끌어올린 건 맞는데 BTS와 비교했을 땐 부족한 게 사실이죠.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지금부터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직접 실제 투자업계가 이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방식으로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평가를 해볼 텐데 24년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를 해보겠습니다.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 다양한 방식이 있습니다. 저희는 이 하이브가 상장했을 당시 기업가치를 평가했던 방식인 EV/EBITDA를 활용해서 엔터의 기업가치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EV/EBITDA 방식으로 기업가치를 평가할 때는 삼각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영업이익의 삼각비를 더한 EBITDA의 배수를 곱해서 기업가치를 정합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삼각적 영업이익, 그러니까 EBITDA가 100만 원인데 배수를 10배를 적용하면 이 회사의 기업가치는 1,000만 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배수를 적정하게 몇 배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 회사의 기업 가치가 천차만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배수는 어디서 가져오느냐? 바로 비슷한 영업을 하는 동종업계들의 EV 에비타를 구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제가 하이브 상장 당시 하이브가 기업 가치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JYP, YG, 네이버, YG 플러스, 그리고 여기에 하이브까지 넣어서 2024년 기준 이 평균 배수를 한번 구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32.82배가 산출됐습니다. 그래서 배수는 이렇게 정해진 거죠. 여기에 이제 카카오엔터의 에비타를 곱하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산출할 수 있습니다. 에비타는 영업이익의 각종 상각비를 더하면 구할 수 있는데 제가 계산을 해보니 카카오엔터의 24년 에비타는 1,806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32.82배에 1,806억 원을 곱하면 카카오엔터의 기업가치를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곱하면 5조 9,272억 원으로 계산이 됩니다. 5조 9,272억이라는 게 흔히 말하는 기업 가치이고 이 회사의 영업 가치, 사업 가치라고도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 카카오엔터 지분 100%를 거래할 때 는 이제 조금 더 추가적인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이 개념을 좀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제가 집을 30평짜리를 사려고 부동산에 갔는데 그 집이 30억 원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집의 가치 EV와 비슷한 거죠. EV는 이제 30억 원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알고 보니 집주인이 이 집을 담보로 10억 원 대출을 받았다고 하면 저는 이 집을 살 때 30억 원에서 10억 원을 뺀 20억만 지불을 하면 되는 겁니다. 카카오엔터 지분 100%를 살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5조 9,272억 원에서 카카오엔터의 순부채를 빼주면 되는데요. 카카오엔터의 순차입금 7,270억 원까지 차감을 해줄 경우 5조 2천억 원에서 카카오엔터 지분 100%를 인수할 수 있는 겁니다. 카카오엔터의 순차입금이 7,270억 원이니까 이 5조 2천, 아까 말한 5조 2,972억 원에서 이걸 빼주면 됩니다. 그러면 순수하게 카카오엔터 지분 100%를 인수할 때 지불하는 가격이 나오는 거죠. 여기서 카카오가 보유한 카카오엔터 지분 66%까지 고려를 해주면 카카오가 전량 카카오엔터 지분을 66%를 매각할 시 손에 쥐는 현금은 3조 4,30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여기에 지분을 매각할 때는 경영권 프리미엄이 붙을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인수자가 카카오에게 경영권 프리미엄 100%를 주고 사온다면 이 매각가는 한 7조 원 정도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또 기업가치 관련해서 눈에 띄는 보고서가 있어서 이 부분도 짚고 가겠습니다. 2024년 7월에 IM증권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리포트 제목을 보면은 카카오 주요 자회사 매각 가능성 점검에 대한 내용인데요. 작년부터 계열사들의 매각 이야기들이 나와서 뭐 이런 보고서를 낸 것 같고요. 내용을 좀 보면은 애널리스트가 계열사들의 가치는 얼마인지 이런 부분을 좀 평가한 겁니다. 이 리포트에서도 카카오 엔터를 이제 EV 에비타 방식으로 산출을 했는데 리포트 발간 시점이 24년 7월이라 삼각적 영업이익을 24년 예상 에비타로 계산을 했는데요. 그리고 저희랑 좀 차이가 있다면 저희는 앞서 기업 가치를 구했는데 여기서는 23년 초에 인정받은 아까 이제 투자를 받았다고 했을 때 인정받은 기업 가치 11조 3천억 원을 기업 가치 그러니까 EV로 고정을 하고 예상 에비타를 나눠서 배수를 구했습니다. 배수를. 그랬더니 이렇게 75배가 나왔는데요. 이 75배 배수라는 게 동종업계 대비보다 높다면 카카오엔터의 밸류가 굉장히 고평가돼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그래서 IM증권 같은 경우에는 동종업계를 저처럼 하이브, JYP 이런 것을 데려온 게 아니라 웹툰사들과 하고 비교를 했습니다. 왜냐면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뭐 피코마 이런 부분들의 자회사들도 보유를 하고 있어서요. 그래서 비교를 해서 봤더니 카카오엔터 같은 경우에는 75배의 배수가 아까 저희가 구한 75배가 나왔는데 뭐 차이나 리터러처 13배, 웹툰 60배, 인포컴 21배, 피코마 64배 뭐 이런 식으로 이 동종업계 대비 굉장히 높은 배수가 쳐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이냐? 동종업계보다 굉장히 카카오 엔터테인먼트가 고밸류다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지금 보신 것처럼 카카오 엔터의 11조 원 가치는 굉장히 고밸류, 실제로 기업 가치는 예상외로 굉장히 낮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낮은 몸값을 지금 사실 카카오가 모를 리 없을 텐데 카카오 엔터의 매각설은 왜 나오는 걸까요? 첫 번째, 카카오 엔터에 대한 시장의 평가가 예전과 좀 달라졌습니다. 불과 3, 4년 전만 하더라도 카카오 엔터는 카카오 그룹 내에서 회사의 신성장 동력으로서 굉장히 기대받던 계열사였습니다. 엔터 사업을 카카오라는 강력한 플랫폼과 접목시켜서 K-웹툰, K-엔터, K-팝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아까 말한 기획, 제작, 유통, 콘텐츠 생태계를 조성해서 글로벌 콘텐츠로 이렇게 시장에 진출을 하려고 했던 게 애초에 청사진이었습니다. 근데 예상외로 안 됐죠. 웹툰, 웹소설, 엔터 이런 시장 자체가 애초에 소비가 뒷받침돼야 하는데 국내 내수 부진, 글로벌 경기 둔화까지 이렇게 맞물리면서 예상보다 성장이 더뎠고요. 글로벌 진출했던 사업들도 계속 부진을 겪었습니다. 시장 관계자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카카오라는 기업 자체가 IT 회사로 시작한 곳이라 이 콘텐츠 시장에 대한 이해도가 좀 부족했던 거 아니냐라고 지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러니까 엔터사 인수, 그러니까 SM, BH, 그러니까 기획사들은 공격적으로 그냥 인수만 하고 이 외형 확장에만 집중을 했던 게 카카오 엔터의 잘못된 전략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그 사이 세상은 또 변했죠. 카카오 엔터가 이렇게 정체되는 사이 AI 시대가 펼쳐지고 있었던 겁니다. AI는 IT를 기반으로 한 카카오에게 버릴 수 없는 시장이겠죠. 오히려 엔터보다 더 중요하면 중요한 사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게 카카오는 AI에 대한 투자가 현재 다른 경쟁사 대비 늦고 후발주자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시장을 따라잡기 위해선 AI 분야에 대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데 즉 대규모 투자, 수조 원의 투자가 집중돼야 하는데 엔터에도 투자를 계속 이어가면 분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과감히 엔터를 매각하고 매각한 돈으로 AI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거냐 뭐 이런 그림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카카오가 엔터 사업을 하면서 끊임없이 있었던 잡음도 한몫을 했을 겁니다. 대표적으로 SM 엔터 인수 사례인데요. SM 지분 확보를 위해서 당시에 2년 전이죠. 하이브와 카카오가 치열하게 펼친 공개 매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았었습니다. 이 일로 김범수 카카오 전 의장이 시세 조종 혐의로 구속되는 일도 있었고요. 이 경영 공백이 AI 투자를 지연시켰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실제로 또 카카오가 계속 문매를 맡고 있는 이 쪼개기 상장 역시 잡음 중 하나였습니다. 카카오 계열사들의 연이은 상장으로 카카오 주주들의 불만이 극에 달았고 실제로 카카오 주가를 누르는 요인들이 됐었죠. 근데 여기서 또다시 상장을 추진하면 또 다른 잡음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보니 차라리 상장이 아닌 매각으로 좀 선회한 것 아니냐라고 시장은 축축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매각은 순탄하겠느냐, 이 부분도 봐야 할 텐데 이 역시 쉽지 않아 보입니다. 일단 카카오 엔터에 투자한 투자자들의 이해관계가 굉장히 복잡한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앞서 말한 사우디, 싱가포르 국부펀드는 이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11조 원이라고 평가하고 투자를 해준 건데요. 만약 이거보다 낮은 가격에 매각을 하면, 그리고 실제로 이 기업 가치가 하락한 상황에서 매각이 이뤄질 수밖에 없는데, 그보다 더 높은 기업 가치를 보고 투자한 투자자들은 불만의 목소리를 터뜨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면 과연 카카오 엔터의 기업 가치를 높게 평가해서 사줄 곳은 있느냐? 적어도 국내에서 찾긴 어렵습니다. 뭐 엔터에 관심이 있는 곳, 뭐 기껏해 한 하이브 정도인데, 하이브가 뭐 이렇게 9조 원, 뭐 7조 원 이렇게 주고 카카오 엔터를 인수한다? 이거는 쉽지 않을 전망이고요. 새 주인 찾기는 그래서 국내에서는 좀 찾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오늘은 좀 카카오 엔터, 시장에서 두는 엔터의 매각 이야기를 좀 살펴봤습니다. 지금 카카오 측은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고 매각을 공식적으로 인정하진 않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방안이니까 그 중에 매각이 원 오브 댐인 거죠. 그래서 매각이 아닌 그냥 기존 FI, 그러니까 투자자들을 변경하는 방안으로 갈 수도 있고, 카카오 엔터 측도 다양한 방안을 검토를 했으니 이 부분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지켜봐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래도 지금 매각설이 나오는 것 자체가 이 카카오의 핵심 축이 AI 측으로 더 이렇게 변경된다, 변화되고 있다라는 그 부분은 좀 의미가 있어 보이고요. 또 이제 카카오 관련해서 좀 중요한 이슈가 있다면 저희 이슈체크에서도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준비한 이슈체크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더 유익한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 여러분들 감사합니다.